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내에 있는 그 비서분들하고 이제 불륜 관계를 이어오셨었고, 그 비서분들을 자기가 직접 선발을 하세요. 소위 말하는 뭐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데 가셔서, 뭐 템프로 이런 데 가셔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을 소위 말해 초이스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아내분이 1차적으로는 그 남편이 이룩한 회사에 해가 가실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의사님, 바람 피고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어떻게 바람핀 사람을 용서하고 계속 사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바람핀 거 먼저 막 엄청 가져오거든요. 근데 막상 그래서 이혼하실래요? 그러면은 근데요 이혼을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피디님 생각하면? 뭐 어떤 이유겠어? 우리가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혼을 못하는 이유, 바람을 핀 사람을 두고도 쉽게 이혼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고요, 둘째는 바로 자녀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면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었나 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바람 피는 게 꼭 남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이 남성분이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 스타트업의 CEO였어요. 아내분도 이 남편분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부터 굉장히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굉장히 사이도 좋았고요. 남편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무랄 것 없는 남편이었어요. 사업도 성공하셔가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버시고, 그런 와중에도 주말에는 가정에 충실하면서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고 100점짜리 남편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장 내에 있는 그 비서분들하고 이제 불륜 관계를 이어오셨었고, 그 비서분들을 자기가 직접 선발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비서분들은 뭐 특성상 이제 조금 이제 뭐 외모가 좋으신 분들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비서분들을 어디서 뽑아오느냐? 자기가 가는 업소에서 뽑아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룸살롱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데 가셔서, 뭐 템프로 이런 데 가셔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성분을 소위 말해 초이스를 하신 다음에 그분한테 너 우리 회사 와서 양지에서 일해라, 그냥 나만 만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직접 어떤 채용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과 이제 계속 이제 일 겸 미래를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떤 직원분들의 어떤 폭로, 내부 고발로 인해서 들통이 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아내분이 1차적으로는 그 남편이 이룩한 회사에 해가 가실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 남편 너무너무 밉지. 그리고 이 남편으로부터 채용을 당한 이 비서들 정말 뭐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죠. 근데 1차적으로 이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신 게 이 남편과 같이 회사를 키워온 어떤 직원분들의 가족과, 그분들하고도 되게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우리 아내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폭로함으로써 또는 이걸 사건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미칠 파장들, 특히나 우리 회사만 믿고 어릴 때부터 같이 우리 회사를 키워온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굉장히 크셨어요. 자기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 아내분도 자기 부모님한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예전에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거 참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절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어떤 뭐 손주도 있으시고 또 우리 아내분한테 그동안 해왔던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위의 잘못이 너무 크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혼을 했을 때 얻는 우리 딸의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손주들이 얻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참고 살아라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아내분께서 경제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입는 피해, 그리고 본인이 이 남성분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어쨌든 호의호식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요, 제 주변 친구들도 아이가 20살 되면 이혼을 하겠다. 이제 이거는 뭐 꼭 어떤 외도라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너무 안 맞는 거야, 와이프랑 남편이랑. 근데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의 문제도 있고, 양육권 친권의 문제도 있고, 재산 분할의 문제도 있고, 뭐 양육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20살 되면은 각자 삶을 우리는 그냥 뭐 조론이라고 하죠. 우리 둘이 각자 살자, 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살 될 때부터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약정 아닌 약정을 하시는 부부들이 꽤 있다. 오늘 주제가 바람핀 배우자와 다시 사는 진짜 이유잖아요. 그럼 진짜 바람핀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살아도 될까요?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가거든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신뢰가 깨졌다. 나는 내가 혼자 돈을 벌더라도 나는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혼을 하시는 거고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남편의 어떤 경제적인 면은 놓칠 수 없다. 우리 아내의 경제적인 면은 놓칠 수 없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와 엄마를 계속 찾는다. 그거를 보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더 행복하다.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이미 일어난 이거를 뭐 표면적으로는 이해하시고 사셔야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쪽이 더 행복한지.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뭐 부부랑 연인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과연 딱 일회적인 바람이었나? 일시적인 바람이었냐?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앞뒤 정황들을 봤을 때 또는 이 바람의 양상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하실 바람이었냐 또는 계속 해왔던 바람이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로 사람이 뭐 아니 어떻게 그런 걸 실수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딱 한 번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용서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뭐 그걸 비난할 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 문제지. 다만 이게 과거에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양상의 어떤 바람의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붙여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바람핀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되나 어떤 분들이 다시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본인이 어느 정도 행복한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 경제적인 이유 또는 자식의 행복이라고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사랑이 깨진 이상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시면 자식의 어떤 구애되지 마시고 경제적인 이유도 구애되지 마세요. 요즘 여성분들도 엄청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 행복한 방향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 더 도움이 되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